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제 이영재 변호사가요, 최순실 씨가 강압수사 당했다라는 주장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제든지 제3기관에 의해서 조사받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게 어제는 화제가 됐었죠. 네, 특검도. 근데 이게 진짜 목적이 드러나는 거죠. 최순실 씨가 그렇게 소리친다고 사람들이 최순실 씨 말을 듣고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시킨 건 아닐 거라고 봐요, 저는. 최순실 씨를 어떻게 하면 화면에 노출 안 시킬까, 저쪽에서는 고민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은 이거였던 거예요. 제3기관에 가서 조사받자. 이거 시간을 끄는 거죠, 또. 예. 이것도 또 다른 시간을 끄는 목적이었던 거다. 그리고 이제 39명, 갑자기 증인들 헌재에서 부른 것도 시간 지연 전술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온 게, 변호인단이 일시에 사퇴할 수 있다. 예, 그럴 가능성을 내비쳤죠. 네,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인데, 그렇게 되면 변호인 없으면 재판 못하는 거 아니냐,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잠시 미니 인터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총사퇴하면 어떻게 될까?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태호 교수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희대 정태호입니다. 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전원 사퇴한다. 뭐 일반인들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헌재 판결이 밀리거나 합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별로 영향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요? 무엇보다도 헌재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심리가 충분히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대통령 측에서 계속 증거 신청을 한다든가, 이걸 다 받아주지 않는다면, 재판 절차를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외관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신청을 합리적인 선에서 이제 받아주고 있는 것 같고요. 만일 그 변호인단이 집단 사임을 한다면 총사임한다. 아마도 이 헌재는 그것을 방어권의 포기 내지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평가를 하고, 아마 대통령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없는 상태로 심리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언론에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초반부 해설은, 생소한 용어인데, 변호사 강제주의 해서,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없으면 하다못해 국선 변호사라도 선정해야 되니까 국선 변호사 선정하면 또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국선 변호사 선정되고 나면 그 재판 기록 보느라고 수만 페이지 또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럼 또 2, 3주 지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일단 헌법재판소법 52조를 보면은 52조. 이 탄핵 심판 절차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진행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벌석 재판이 가능한 거예요. 벌석 재판이. 그래서 변호인단의 집단 사임은 뭘 의미하느냐? 이걸 아마 초기 단계에서 그렇게 했으면 아마 이 사건에 대한 심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가 아마 기다려 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미 사건 심리가 충분히 진행이 됐고 그 집단 사퇴의 이유가 심판 절차 진행의 속도를 떨어뜨리려는 그래서 이 결론이 빨리 나오는 걸 막으려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방어권의 남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헌재가 이 변호인단에 아마 끌려다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면 이 조항이 애초에 목적한 바하고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악용하는 거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이게 포기하는 거다. 방어권을. 그렇죠. 방어권 포기하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하겠죠.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네. 이 변호사 강제주의의 의미에 대해서 네. 이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먼저 그 변호사 강제주의가 탄핵 심판 절차에 적용되는지도 그 학설상 다툼이 있고요. 네. 적용되려면은 대통령을 사인으로 봐야 되거든요. 사인으로? 아하. 예, 사인으로 봐야 되는데, 과연 탄핵 심판 절차에서 이 대통령을 사인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거든요. 설사 사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예, 그거는 이 대통령이 이 방어권을 행사할 때, 따라서 네. 헌법재판소에서 소송 행위를 할 때, 네. 예, 그건 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이 없으니까, 네. 변호사 자격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그를 통해서 소송 행위를 하라. 네.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변호인단의 집단 사퇴라든가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방어권의 포기를 의미한다. 방어권의 남용 내지는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없다고 해서 국선 변호인을 붙여준다든가 그래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방어권을 보장해주라고 있는 거지, 방어권을 아예 포기했는데 그것까지 챙겨주라는 건 아니라는 거군요. 말하자면.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관건은 이미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 예. 더 이상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이 증거 조사를 해야 된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는 단계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는 결국 3월 13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어떤 그 법조계의 컨센서스에서 보자면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그렇죠. 예. 이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께서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 된다. 이렇게 공언한 것은, 그간의 심리로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태호 교수님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